7시 14분입니다. 경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 IT학과 특임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입니다.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 피치, S&P로부터 모두 등급을 상향됐는데 어떤 뜻일까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신용등급 아주 역대 최고다. 그런데 이렇게 세 기관으로부터 다 받은 거는 처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소위 말하는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이 무디스하고 S&P하고 피치인데 이 3대 기관으로부터 AA 마이너스 이게 이제 트리플 A가 제일 위고요. 그다음에 이제 AA가 플러스, AA 마이너스. 네. 그다음에 이제 밑에가 A 플러스인데 우리가 이제 A 플러스였다가 AA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서 이번 S&P가 올려줌으로써 무디스와 피치는 진작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가 한국을 AA 마이너스로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3대 기관이 모두 AA 마이너스로 평가한 나라가 G20 주요 20개국 중에서는 8나라밖에 안 됩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어떤 배경일까요? 일단은 이번 S&P 발표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재정 상황이 건전하다.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40%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다른 나라는 미국은 110%, 독일만 하더라도 한 78% 되니까 건전하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대외 건전성이 양호하다. 우리나라는 이제 부채를 많긴 하지만은 한 4,200억 달러 되는데 그러나 또 채권도 많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순채권국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성장률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한국에서는 굉장히 3%도 안 돼서 걱정은 합니다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나쁜 편이 아니다. 이 세 가지를 꼽으면서 신용평가 등급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신용등급이 상승했다, 올라갔다는 것이 기업들 입장에서 어떤 이익이 있나요? 가장 큰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정부나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할 때 국제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가상금리를 좀 덜 내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금융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장 큰 것이 이번에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갈 우려가 큰데 이렇게 신용등급이 좋아졌다는 것은 이 S&P나 무디스, 피치 같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평가는 우리 경제 자체를 보기보다는 외국인들이 투자해서 돈을 빼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게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 경제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일자리나 성장률, 가계부채 이런 걸 보지만은 신용평가사들은 이게 언제나 투자 기관을 이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돈을 투자해서 가져가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평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돈이 빠져나갈 우려가 가장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또 다른 외환위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속에서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급하게 많이 빠져나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평가를 일단 이제 좋은 시그널은 분명한데요. 우리 주변국 한중일 이렇게 세 나라 신용 등급을 조금 비교해 보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특히 일본이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기관으로부터 공이 AA 마이너스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AA 마이너스를 받은 날 중국은 AA 마이너스를 무디스와 S&P 두 군데서 받았고요. 일본은 S&P 한 군데서밖에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중일을 비교한다면 한국이 가장 이제 신용 등급이 좋고 그다음에 중국이고 그다음에 일본이다. 일본의 가장 안 좋은 것은 일본의 국가 부채가 GDP 대비 약 245% 정도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본은 신용 등급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경제가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국가 부채가 그렇게 높다는 거는 근데 부채가 빚을 놓은 게 국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부채는 별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런 부분은 사실인데 일본은 일단은
사실 GDP 대비 100%가 넘으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도 2011년에 100%가 넘어가면서 부채에 대해서 한도를 정하고 굉장히 엄격히 하는 그 난리를 핀 적이 있습니다. 재정 절벽이다 뭐다. 왜냐하면 국가 지출에 한도를 정하니까 지출을 못하는 재정 절벽이 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벌써 이게 245%나 되기 때문에 도저히 해결이 단기간에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재정 정책을 동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은 환율 정책이라는 것만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그러나 그 국채의 상당 다른 나라 같으면 외환위기가 났겠지만은 국채의 상당 부분이 국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외적으로는 위기를 발생하지 않지만 대내적으로 재정 정책을 운용을 못해서 지난 20년 동안 장기 저성장을 이어온 그런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요 금리 결정을 곧 하게 될 건가요? 언제? 이건 하도 예측을 많이 하니까 이미 그냥 시장에 반영이 됐다 그렇게도 보이지만요. 네네.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이번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미국의 금리 인상하고 아까 연계돼서 조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될까요? 제 생각으로는 미국에서 금리를 이번 9월달에 아니면 12월 이제 원래는 9월, 10월, 12월 금리는 3번 FOMC가 있는데 일단 10월달은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안 하는 걸로 공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중요한 사건이니까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는 9월이나 12월에 인상을 할 건데 지금 여러 지표들이 좋게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예컨대 미국의 실업률이 5.6%로 떨어져서 미국은 완전 고용 실업률을 5.0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1.15 2%가 목표인데 좀 너무 낮다. 그다음에 고용의 질이 그렇게 견고한 것은 아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9월달에 인상 확률이 약 40.6%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거의 반반인데 아마도 12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미국에서 주가가 약간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한 3개월 늦춰지니까 주가가 약간 올랐습니다. 그런 걸 먼저 보면 어쨌든 9월, 12월에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나라는 신용등급이 양호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돈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 동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태국 같은 좀 신용등급이 낮은 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그런 충격이 커지면은 그런 나라들이 아마 돈이 빠져나가면 외환 보유액이 얼마 없기 때문에 방어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충격이 이제 계속되면서 그것이 2차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파장을 그렇겠죠. 그럴 전망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무역이 문제 아닙니까? 성장 엔진이 우리는 좀 무역이고 수출인데 증가율이 굉장히 낮고 아주 멈춰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수출 증가율이 지금 마이너스 10%, 노치한들 마이너스 8.8 이런 식으로 계속 마이너스 10% 근처까지 내려가는 이런 예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안 좋고 상반기 평균도 마이너스 5% 정도 되니까 지금 이 상태를 극복하는 방법은 사실상 굉장히 찾기가 힘든 상황인데 예를 들면 중국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신흥시장국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중국의 신흥시장들이 워낙 많은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타격이 다 미치거든요. 동남아 같은데. 그래서 신흥시장을 찾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율을 그러면 이제 엔화도 절하고 위안화도 절하니까 우리나라도 환율을 좀 절하해서 가격 경쟁력이라도 올려주는 그런 길밖에 현재로서는 단기간에 장기적으로는 기술 개발하고 이런 거지만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정말 부족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게 세계 무역량이 아주 급하게 줄고 있는 이 큰 파고를 헤쳐나갈 때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걱정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 IT학과 특임 교수였습니다. 7시 23분입니다.